206cm의 키에 1억 5천만 달러의 재산, 고작 19세라는 나이.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청년 바론 트럼프의 현실입니다. 어머니 멜라니아보다 7배 많은 돈을 벌었고 누나 이방카의 개인 재산마저 넘어섰죠. 형들인 에릭과 도널드 주니어가 각각 7억 5천만 달러와 5억 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바론이 25세가 되기 전에 이들을 모두 추월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재산이 8천만 달러나 폭증했고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론 트럼프의 부는 신탁 기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월가의 베테랑들도 감탄할 만한 암호화폐 투자로 직접 벌어들인 돈이죠. 시작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겨우 15세였던 바론은 용돈과 가족 선물금을 모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의 조언을 받으며 평균 3만 달러에 약 1,20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2025년 10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이 투자금만 8,400만 달러로 불어났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바론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공동 설립합니다. 대선을 몇 주 앞둔 시점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어요.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인 WFI는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트럼프 일가의 지주회사는 225억 달러 상당의 토큰을 확보했고 바론은 형제들과 함께 약 10%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22억 5천만 달러 상당이에요. 도널드 트럼프는 출범 시에서 이렇게 말했죠. 바론은 지갑이 4개나 있는데 저는 지갑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거 아들이 가족도 몰랐던 새로운 금융세계를 열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19세 청년이 대통령인 아버지에게 암호화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토큰 판매 실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27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게 2025년 3월이 되니까 5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거든요. 암호화폐 거물 저스틴 선이 7,5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불을 붙였고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암호화폐 정책 발표가 맞물리면서 완벽한 상승 곡선을 그렸죠. 2025년 8월까지 총 토큰 판매액은 6억 7,500만 달러에 달했고 바론의 세후 수익만 3,8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3월 플랫폼은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USDT를 출시했어요. 시가총액이 26달러로 평가되었고 가족이 38%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론은 여기서 또 3,400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RTO 시그마와의 7억 5천만 달러 규모 토큰 스왑 거래에서는 세후 4,1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바론의 총 순자산 중 약 80%, 그러니까 1억 1,700만 달러가 암호화폐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바론은 지금 23억 개의 WFI 토큰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가치로 4,500만 달 상당이거든요. 문제는 이 토큰들이 2026년까지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커뮤니티 거버넌스 투표를 통과해야죠. 만약에 풀려서 현재 거래가인 개당 20센트에 팔린다면 5억 2,500만 달이에요. 이게 현실화되면 바로는 25세 생일 전에 억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론의 포트폴리오는 생각보다 훨씬 다각화되어 있어요. 플로리다와 뉴저지에 있는 트럼프 가족 부동산 지분만 해도 1천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는데 마라라고 저택 일부와 배드민스터 골프 리조트가 포함됩니다. 아버지가 설립한 신탁 기금에는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주식들이 들어있고 이것만 8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 가치죠. 손목에 차고 다니는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파텍 펠린 노틸러스 시계는 각각 1만 달러와 3만 달러인데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수준은 어떨까요?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2학년인 바로는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1만 5천 달러입니다. 멜라니아 명의로 계약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죠. 집에는 슬로베니아식 퓨전 요리를 만드는 전담 셰프가 있고 트러플 토티카 한 접시가 500달러예요. 206cm 체격을 유지하려고 개인 트레이너도 고용했고요. 주말마다 걸프 스트링지 650 전용기를 타고 마라라고로 날아가는데 비행시간당 비용이 1만 2천 달러입니다. 바론의 패션 감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맞춤 정장에 2,000달러를 쓰는데 특히 폼코드 네이비 울수트를 즐겨 입죠. 분기마다 5,000달러를 라메르 스킨케어 제품과 맨해튼 고급 웰니스 센터의 냉동 요법에 사용합니다. 외식은 주로 누나 카르본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는데 1인당 식사 비용이 1,000달 선이에요. 캐비어 블리니를 특히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기술 장비도 장난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용 맞춤형 에일리언웨어 게임 컴퓨터가 $1, 수면 최적화용 우라랭 컬렉션이 3,000달러예요.
보안에 들어가는 돈은 더 엄청납니다. 대통령 취임 후 강화된 경호팀 운영비만 연간 150만 달러가 들고 운전기사와 개인 비서, 영양사를 포함한 수행원 비용이 추가되거든요. 멜라니아는 아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걸 극도로 경계하면서 파파라치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론의 사생활 보호는 거의 국가 안보 수준이에요. 휴가는 또 어떤가요? 바론은 가족 소유 항공기로 매년 10만 마일 이상을 날아다니는데 연간 여행 경비가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마라라고 여름 휴가에는 5만 달짜리 불꽃놀이 쇼가 딸린 개인 해변 파티가 열리고 베드민스터에서는 프로 골퍼와 함께 라운드당 2만 달러를 내고 골프를 칩니다. 2025년 봄에는 150피트 길이의 슈퍼요트 트럼프 프린세스호를 타고 세인트 바츠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헬리콥터 착륙장과 잠수정까지 갖춘 이 요트 전세 비용이 만 달이었어요. 6월에는 UAE 왕족들과 두바이에서 매사냥을 즐겼는데 그것만 2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지금 부패 의혹과 사기 혐의, 외국 영향력 스캔들의 한복판에 서 있거든요. 2025년 10월 기준 시가총액 35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플랫폼은 탈중앙화 금융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홍보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걸 이해충돌과 잠재적 사기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 자본의 유입입니다. 2025년 5월 UAE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끄는 아부다비 국영투자회사 MGX가 바이낸스와의 거래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UAE 기업들에게 희소한 AI 칩 수출을 승인한 겁니다. 이전 행정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막았던 거래인데 말이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이걸 두고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저스틴 선 케이스예요. SEC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트론 창업자가 2025년 1월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7,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그의 소송이 갑자기 중단됐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걸 뇌물수수식 정치라고 난리가 났고 뉴욕타임스 사설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외국의 미국 정책 영향력 행사 수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2025년 5월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했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7월에 공식 조사에 착수했어요. 비밀 거래와 의심스러운 규제 변경, 특히 이 프로젝트에 직접 이익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SEC 규정 완화가 표적이었죠. 트럼프 일가는 할당받은 토큰을 이론적으로 팔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공개 거래 전에 저스틴 선 같은 측근들에게 비공개로 팔아서 수백만 달러를 챙겼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토큰 판매량이 2024년 10월 270만 달러에 선 2025년 3월 5억 5만 달러로 폭증한 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및 치나모 화폐 정책 발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비평가들은 트럼프 일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장을 움직여서 자녀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죠. 대통령이 말하면 토큰 가격이 오르고 그 이익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 사용자가 올린 이건 MAGA 지지자들을 이용해 먹는 트럼프 가족의 부패 행위다. 그들은 부자가 되는 동안 일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는 글이 수만 번 공유됐어요. 토큰 배분 차트를 보면 트럼프 가족이 수천 명의 소액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거버넌스 토큰을 통제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의미 분석 결과 2025년 10월까지 소셜미디어 여론의 70%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부정적이었죠. 기술적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2025년 9월 2일 출시 당일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악용으로 WFI 가격이 46센트에서 20센트로 42%나 폭락했거든요. 해커들이 슬리퍼봇을 써서 사용자들의 새 토큰을 훔쳐갔고 플랫폼 코드는 이전에 210만 달 해킹 피해를 입은 두 파이낸스와 유사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가짜 경품 사기도 만연했는데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당해서 사기꾼들이 수천 달러를 갈취했어요. 2025년 9월에는 저스틴 선의 지갑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억 9,500만 개 토큰, 가치로는 1억 700만 달러를 동결시킨 거예요. 선은 이게 부당하다며 토큰 잠금 해제를 요구했고 이건 탈중앙화를 표방한 플랫폼이 사실은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걸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한 암호화폐 개발자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신시대 마피아라고 비난했죠. 그럼에도 바론 트럼프의 개인적 여정은 주목할 만합니다. 2006년 3월 20일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멜라니아는 모델 활동 중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어린 바론이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허용하며 창의력을 북돋아줬습니다.
2016년 대선이 이 평화로운 삶을 뒤흔들었죠. 10살이 된 바론은 학년을 마치기 위해 대학관 입성을 미뤘고 워싱턴에 도착한 후에는 연간 학비 4달러인 세인트 앤드류스 성공회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비밀 경호부 요원들이 축구훈련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2017년에는 연설 도중 하품하는 모습이 영상에 잡혀서 근거 없는 자폐증 루머가 퍼지기도 했어요. 멜라니아는 이런 추측을 강력하게 일축했죠. 2020년 팬데믹으로 가정학습을 하게 되면서 바론은 기술에 대한 재능을 본격적으로 키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나중에 아들이 헬스케어.gov 웹사이트를 전문가들보다 더 잘 고칠 수 있다고 자랑한 건 과장이었지만 바론의 기술적 소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2021년 가족이 마라라고로 이주하면서 바론은 플로리다 옥스브리지 아카데미로 편입했고 2024년 5월 경영 및 신기술 분야에서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대학 선택이었는데 트럼프 가문의 전통적인 명문대 대신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을 택한 겁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한 커리큘럼이 그를 상거래의 리더로 키우고 있죠. 캠퍼스에서 바론은 정치보다는 기술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공화당 대학 모임 대신 핀테크 연구소에 가고 당파적 활동보다는 실질적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죠. 소셜미디어를 전혀 하지 않는 그의 선택은 동시대 청년들과는 정반대인데 이게 오히려 과시 압박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실수가 바이럴 콘텐츠가 되는 시대에 그는 조용히 실패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하지만 19세에 1억 5천만 달러를 갖게 되면서 새로운 압박도 생겼습니다. 재정적 자유는 수익성 높은 직업 대신 진정한 관심사를 추구할 여지를 주지만 동시에 특권 의식이나 불공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의 부는 사업적 수완을 증명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영향력과 인맥을 고려할 때 자수성가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 긴장감은 세습된 이점과 진정한 재능이 불가분하게 얽혀있는 현대 성공 신화의 단면이죠. 미래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순자산은 2025년 9월 기준 73달러인데 암호화폐 수익으로 2배가 됐고 자녀들이 주요 수혜자로 지정된 취소 가능한 신탁에 보관돼 있어요. 멜라니아가 2018년에 재협상한 혼전 계약은 바론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했고 잠재적으로 재산의 약 25%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바론은 18억 달러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재산 구성을 보면 40%가 부동산, 30%가 암호화폐 및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20%가 골프장과 호텔 라이선스, 10%가 벤처 기업 지분입니다. 바론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승계 조항에서 기술 감독으로 지명되어 있어서 가족의 디지털 자산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되죠. 2027년 21세가 되면 신탁 자산 일부가 이전되고 아버지 사망 후에는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갖습니다. 상속세로 약 40%가 부과되어 7억 달러 정도 줄어들겠지만 암호화폐의 지속적 성장을 고려하면 최종 상속액이 3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어요. 2026년에 WFI 토큰이 잠금 해제되면 바론은 25세 생일 전에 억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아닌 기술로 10억 달러 이상을 축적한 최초의 트럼프 자녀가 되는 거죠. 앞으로 10년이 결정적입니다. 바론의 암호화폐 사업이 규제 당국 감시와 시장 조정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그의 정치적 통찰력이 장기적 보수 운동 리더십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세대 교체로 사라질 것인가? 그가 가문 유산에서 벗어나 독자적 사업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로만 기억될 것인가? 2025년 10월 현재 답은 없지만 그의 기반은 견고해 보입니다. 기술적 능력과 정치적 감각, 상당한 자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모두 갖췄거든요. 맨해튼 고층 빌딩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유형 자산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베이비붐 세대 자본주의에서 지세대 혁신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바론 트럼프는 뛰어난 전략가인 동시에 족벌주의의 수혜자이고 암호화폐의 선구자이면서 정치인 아들로 가족 영향력을 활용하는 인물입니다. 이 여러 면모가 모순되지 않고 공존하면서 그를 단순한 범주로 규정하기 어렵게 만들죠. 트럼프 가문이 부동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전통 미디어에서 팟캐스트로, 베이비붐 정치에서 지세대 참여로 방향을 전환하는 가운데 바론은 젊은 나이 덕분에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 기술과 플랫폼에 대한 그의 능숙함은 가문 야망에서 그를 귀중한 존재로 만들 뿐 아니라 미국 상업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합니다. 수줍은 어린아이에서 암호화폐 거물로 그리고 정치 전략가로 성장한 그의 변화는 특권과 적절한 시기, 지능과 진과 진정한 관심이 어우러져 엄청난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백악관 아들에서 금융 및 정치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변모한 바론의 모습은 트럼프 유산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를 훨씬 넘어 지속될 거라는 걸 시사합니다. 그는 과거의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미래의 언어를 구사하며 그 유산을 이어갈 겁니다. 결국 바론 트럼프라는 현상은 현대 미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5세 청소년이 암호화폐 시장을 정확히 읽어내고 4년 만에 1억 5천만 달러를 만들어낸 천재적 통찰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지위가 만들어준 특권과 인맥 그리고 정책적 영향력이 있죠. 이 둘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수성가형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토큰 잠금이 해제되고 2027년 신탁 자산이 이전되고 그 이후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브랜드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바론이 트럼프 가문의 세대 교체를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과 골드 체인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지갑으로, TV 리얼리티 쇼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오프라인 집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몸소 보여주고 있죠. 형들이 아버지의 사업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바론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둘러싼 의혹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고, 외국 자본 유입과 정책 연계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나 향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더 강하게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법적 문제로 비화된다면 바론의 재산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5억 달러짜리 잠금 토큰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유지된다면 바론은 정말로 30세 이전에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트럼프 가문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버지의 73달러는 여러 자녀에게 나뉘지만 바론이 직접 축적한 디지털 자산은 온전히 그의 것이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 그의 정치적 미래입니다. 지금은 정치에 무관심한 척하지만 2030년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206cm의 키에 억만장자 타이틀, 기술 전문성과 트럼프성을 가진 청년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지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주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베이비붐 세대의 분노를 대변했다면 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야망을 대변할 수 있죠. 물론 그게 아니라 완전히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거물들처럼 정치적 영향력은 뒤에서 행사하면서 기업 경영에 몰두하는 길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죠. 정치는 언제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바론 트럼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21세기 미국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타고난 특권을 활용하는 게 잘못인가? 아니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능력인가? 15세에 암호화폐에 투자한 건 천재성인가? 아니면 단지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행운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론 트럼프는 더 이상 백악관의 수줍은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1억 5천만 달러를 움직이는 투자자이고 수십억 달러 규모 플랫폼의 공동 창업자이며 잠재적으로는 차세대 억만장자입니다. 그의 성공이 정당하든 아니든 논란의 여지가 있든 없든 그는 이미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국 경제와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